새벽 3시, 복도 끝에서 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박 여사님, 문 여세요. 지금 위험합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아파트 경비원 최봉길 씨였어요. 평소 조용하고 과묵한 분인데 그날 밤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급하고 절박하고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봉길 씨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경비실 열쇠와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고요. 지금 바로 나가세요.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들 재석이와 며느리 세라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손에는 평소처럼 홍삼 음료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봉길 씨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이제 게임 끝입니다. 윤세라 씨.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정말 긴 이야기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게 한 달 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죠. 저는 올해 72 된 박명숙이에요. 이 아파트 502호에서 혼자 산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는 아들 재석이 하나가 제 전부였거든요. 그 재석이가 3년 전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며느리 세라는 정말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저한테 너무 잘해줬거든요. 어머님, 건강 챙기세요. 어머님,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어머님,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일주일에 3번은 꼭 찾아와서 안부도 묻고 홍삼 음료며 건강식품도 가져다 주고 정말 효부 중에 효부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했어요. 명숙 씨 복 받았네.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서 찾아? 우리 며느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며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최봉길 씨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봉길 씨는 작년에 이 아파트에 새로 오신 분인데 전직 형사 출신이라 그런지 참 꼼꼼하고 믿음직스러운 분이거든요. 명숙 여사님 며느리분. 참 효성이 지극하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복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어요. 세라가 가져다 준 홍삼 음료를 마시고 나면 계속 속이 메스꺼웠어요. 나이 드니까 소화가 잘 안 되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라가 안 온 날에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세라가 자꾸 집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집이 너무 크시지 않아요? 혼자 살기엔 관리도 힘드실 테고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좀 더 작고 편한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재석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어쩌나 하고 처음에는 정말 제 걱정에서 나온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자주 점점 노골적으로 집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아예 대놓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님, 보험 가입하신 거 있으시죠?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그것도 수익자까지 물어보다니.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세라의 미소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완벽한 미소. 너무 계산적인 친절. 설마 그럴 리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리고 이틀 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세라가 평소처럼 홍삼 음료를 가져왔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다 그 음료를 쏟아버렸어요. 실수로요. 그런데 떨어진 음료가 이상했어요. 거품도 나고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뭐지? 다음 날 저는 봉길 씨를 찾아갔어요. 봉길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봉길 씨는 전직 형사라서 이런 일에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경비실에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홍삼, 음료 마시고 나서 속 메스꺼웠던 것, 집 얘기 계속하던 것, 보험 수익자 물어본 것, 그리고 어제 음료 쏟았을 때 거품 났던 것까지. 봉길 씨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명숙 여사님, 이거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더니 뭔가 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단 오늘부터는 며느리가 가져온 거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또 오시면 자연스럽게 행동하시고 절대 눈치채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봉길 씨,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명숙 여사님, 제가 형사로 일하면서 봤던 사건들 중에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봉길 씨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제가 후배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봉길 씨가 복도 쪽을 가리켰어요. CCTV가 있잖아요. 며느님이 올 때마다 제가 주의 깊게 지켜볼게요. 그날부터 봉길 씨와 제가 함께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정말 저를, 그런 끔찍한 생각 자체를 하기 싫었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세라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봉길 씨의 굳은 표정이 생각났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봉길 씨가 경비실로 저를 불렀어요. 명숙 여사님, 밤새 생각해봤는데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어요. 봉길 씨 표정이 어제보다 더 진지했어요. 혹시 며느님 전화번호 알 수 있을까요? 왜요? 일단 간단하게 신원만 확인해 보려고요. 혹시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지도 모르거든요. 봉길 씨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나 봐요. 그래도 일단 알아보겠다고 하니 다행이었어요. 저는 세라 명함을 꺼내줬어요. 윤세라 032에 567에 8901. 봉길 씨가 번호를 적어가더니 말했어요. 우선 며칠 더 지켜보면서 패턴을 파악해 보겠어요. 명숙 여사님은 평소처럼 행동하시고 음료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항상 경비실에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2시쯤 세라가 또 왔어요. 평소처럼 홍삼 음료 한 병을 들고 말이에요. 어머님, 오늘은 어떠세요? 어제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세라가 음료를 테이블에 놓더니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봉길 씨 말을 떠올리며 그 음료를 만지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왜 안 드세요? 화장실에서 나온 세라가 물어봤어요. 아, 미안해. 방금 물을 많이 마셔서 배가 부르네. 세라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지었죠. 그럼 나중에라도 꼭 드세요. 정말 몸에 좋거든요. 특히 어머님 같은 분들한테는. 어머님 같은 분들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걸렸어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세라야, 너도 하나 마실래? 아니에요. 저는 됐어요. 이건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구한 거거든요. 세라가 간 후, 저는 바로 그 음료를 봉길 씨한테 가져갔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후배한테 연락해서 성분 분석해 보겠어요. 봉길 씨가 조심스럽게 음료병을 받아들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여사님, 오늘 며느님이 뭔가 이상한 행동하지 않았나요? 글쎄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는데요. 음료 놓고 갔을 때부터 지켜봤거든요. 뭔가 서둘러서 나가는 것 같기도 했지만 별일 없었어요. 그리고 이틀 지났습니다. 봉길 씨가 저를 급히 불렀어요. 얼굴이 심각했어요. 명수 여사님, 큰일이에요. 왜요? 뭐가 나왔나요? 음료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일반 복용치의 몇 배 수준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이었구나. 이 정도 양이면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위험해요. 자칫하면 봉길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윤세라 씨 신원도 확인해 봤는데 봉길 씨가 노트북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윤세라, 가명이에요. 가명이요? 네. 진짜 이름은 김미영. 나이도 29이 아니라 36이고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봉길 씨가 화면을 넘기더니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전 결혼 기록이 3번 있어요. 첫 번째 남편 이철수 씨. 결혼 2년 후 심장마비로 사망. 두 번째 남편 박영호 씨. 결혼 1년 8개월 후 뇌졸중으로 사망. 세 번째 남편 정민석 씨. 결혼 3년 후 교통사고로 사망. 세 번이나요? 모두 보험금이 나온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2억, 두 번째는 2억 5천, 세 번째는 3억.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가 아들과 결혼시킨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럼 우리 재석이도 위험한 건가요? 패턴을 보면 결혼 후 보험 가입, 그 다음 의문의 죽음, 마지막에 보험금 수령.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네요. 뭐가 다른가요? 직접 남편을 노린 게 아니라 시어머니부터 먼저. 봉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사님, 혹시 최근에 보험 가입하신 거 있으세요? 네. 세라가 권해서 작년에 종신보험 하나 들었어요. 수익자는 재석이로. 금액이 얼마죠? 3억 정도요. 봉길 씨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윤세라 씨 목표는 여사님 보험금이에요. 여사님이 돌아가시면 아드님이 보험금을 받고 그 돈을 윤세라가 가져가는 거죠. 그럼 재석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 여사님 일이 끝나면 아드님도.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그날부터 봉길 씨는 후배, 형사 박정호 씨와 본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 케이스 정말 심각합니다. 정호 씨는 현직 강력계 형사로 봉길 씨보다 10살 어린 후배였어요. 김미영 전과 기록 확인했는데 보험 사기로 2번 입건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역시 그렇군. 프로네. 이 여자. 이전 사건들도 모두 완전범죄로 처리됐어요. 증거가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하지? 현장에서 잡는 수밖에 없어요. 독극물 투입하는 순간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 사이에도 세라는 계속 왔어요. 일주일에 3번은 꼭 와서 홍삼 음료를 놓고 갔어요. 하지만 제가 마시지 않자 점점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왜 음료를 안 드세요? 몸에 정말 좋은데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드셔야죠. 그리고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이사 생각해 보세요. 혼자 이런 큰 집에 사시면 위험해요. 세라야, 나는 여기가 좋아. 남편 추억도 많고. 하지만 어머님,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어떡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세라 눈빛이 정말 차가웠어요. 마치 빨리 죽어버려라고 속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님, 재석이가 걱정도 많이 해요. 혼자 계시는 게. 재석이가 그런 말 했어? 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어쩌나 하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재석이는 세라와 결혼한 후로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제 걱정을 한다고? 그리고 일주일 후 세라가 더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병원에서 종합검진 받아보세요. 요즘 얼굴색이 정말 안 좋아 보여요. 그래? 나는 괜찮은데. 혹시 모르니까요. 나이 드시면 갑자기 큰 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 한번 받아볼까? 네. 그리고 어머님, 세라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만약에 큰 병이 있으면 미리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준비. 유언장이라든지 재산 정리라든지 아시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 있으면 가족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대놓고 죽음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봉길 씨 말대로 티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한번 검진 받아봐야겠네. 세라가 그렇게 걱정하는데 세라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날 저녁 봉길 씨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더욱 급해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윤세라가 행동을 서두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우와 함께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가야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우 씨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형님, 큰일입니다. 왜? 무슨 일이야? 김미영이 어제 약국에서 쥐약을 대량으로 구입했어요. 얼마나? 일반 가정에서 쓸 양의 10배는 됩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대량 구입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세라였어요. 어머님, 내일 오후에 갈게요. 세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몸에 정말 좋은 특별한 홍삼 음료 구했거든요. 이번엔 정말 특별한 거예요. 꼭 드셔보세요. 특별한 거? 네. 정말 몸에 좋아요. 한 번만 드시면 모든 고민이 사라질 거예요. 그 말이 섬뜩했어요. 모든 고민이 사라진다니. 전화를 끊고 나니 봉길 씨와 정호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이군요. 네. 아마 내일이 디데이일 거예요. 정호 씨가 긴급히 상부에 보고했어요. 그리고 내일 오후 작전이 결정됐어요. 명숙 여사님, 내일 윤세라 씨가 오면 평소처럼 맞아주세요. 그리고 음료를 건네받으면 절대 드시지 마시고 화장실에 간다고 하세요. 그 사이에 저희가 음료를 바꿔치기 할게요. 이미 똑같은 병의 일반 홍삼 음료 준비해뒀거든요. 그럼 세라가 독을 넣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복도 CCTV와 함께 여사님 집 안에도 소형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형사 2명이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고요. 봉길 씨가 제 어깨를 다독였어요. 명숙 여사님,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정말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고마워요. 봉길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정말. 에이, 무슨 말씀을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3번이나 결혼해서 남편들을 죽인 여자가 이제는 저까지 죽이려고 한다니. 그리고 우리 재석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혹시 공범은 아닐까? 아니야. 재석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분명히 세라한테 속고 있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봉길 씨와 정호 씨, 그리고 형사 2명이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CCTV 체크 완료, 소형 카메라 설치 완료, 대체 음료 준비 완료, 계단 대기조 배치 완료.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오후 3시 정각, 엘리베이터에서 세라가 내렸어요. 손에는 역시 홍삼 음료가 들려 있었는데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병 모양도 다르고 라벨도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세라 얼굴에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이상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듯한 초인종이 울렸어요.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인 거죠. 어머님, 저예요. 세라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진실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문을 열어보니 세라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에 든 홍삼 음료병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냥, 그래. 아, 그러고 보니 어제 검진 받으셨나요? 아니야, 아직. 그럼 더욱 이걸 드셔야겠네요. 세라가 음료병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이번 건 정말 특별해요. 제가 한의원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거거든요. 어머님 체질에 맞춰서요. 체질에 맞춰서? 네. 어머님 나이와 건강 상태를 얘기하고 맞춤형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세라 말을 들으니 더욱 무서웠어요. 맞춤형, 독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세라야,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그러세요. 그 사이에 제가 컵에 따라 놓을게요. 제가 화장실로 가자마자 봉길 씨가 비상계단으로 올라왔어요. 미리 준비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음료를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소형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죠. 화장실에서 나오니 세라가 컵에 음료를 따라 놓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나와서 드세요. 고마워. 세라야. 제가 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 세라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한 번에 다 드세요. 그래야 효과가 좋거든요. 저는 컵을 입에 가져다 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봉길 씨였어요. 누구세요? 세라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저는 이 아파트 경비원 최봉길입니다. 경비원이 왜 여기에? 명숙 여사님 안전을 확인하러 왔어요. 그 순간 세라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평소에 착한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 드러났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윤세라 씨. 아니, 김미영 씨. 봉길 씨가 세라의 본명을 부르자 세라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김미영 씨. 이전 남편 3명 모두 의문사했죠? 무슨 소리예요? 세라가 버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정호 형사와 다른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김미영 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뭘 했다고요?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세라가 발악했어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경찰차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505호 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같은 층 사람들이 모두 나왔어요. 명숙 씨, 괜찮아요? 그 순간 세라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정호 형사가 세라를 제지했지만 세라는 계속 발악했어요. 어머님, 정말 억울해요.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때 또 다른 주민들이 올라왔어요. 아래층에서도 소란을 듣고 올라온 거예요. 502호에 무슨 일 있나요? 경찰이 왜 이렇게 많이? 순식간에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봉길 씨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주민 여러분, 놀라셨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무슨 일이었는데요? 명숙 여사님이 위험에 처하셨는데 다행히 무사히 해결됐어요. 그러자 주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위험이라니요? 무슨 위험이요? 그때 세라가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누명 씌우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세라 말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정호 형사가 주민들에게 설명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끝나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현장 보존을 위해 잠시 비켜주세요. 하지만 주민들은 쉽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세라 씨가 정말 그런 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그때 508호 박 아저씨가 말했어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자주 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오는 거 이상했어요. 주민들이 하나둘씩 그동안 목격했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명숙 씨 얼굴이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 맞네요. 세라가 계속 소리쳤어요.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같아요? 하지만 이미 주민들의 시선은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때 503호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명숙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른 주민들도 하나씩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봉길 경비원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네요. 그런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재석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재석이가 놀라서 뛰어왔어요. 재석아, 저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재석이는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요? 세라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재석이가 세라를 바라봤어요. 재석 오빠, 저 억울해요. 세라가 재석이한테 매달렸어요. 그런데 재석이 반응이 이상했어요. 너무 담담했어요. 재석 씨, 정호 형사가 재석이를 불렀어요. 네, 혹시 부인이 어머님께 홍삼 음료 드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럼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정호 형사가 증거 봉투를 꺼냈어요. 세라가 산 쥐약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재석이가 당황했어요. 부인이 어제 구매한 쥐약입니다. 일반 가정용량의 10배 분량이에요. 쥐약. 세라야, 이게 뭐야? 재석이가 세라를 바라봤어요. 저는 몰라요. 쥐약이 뭐예요? 세라가 발뺌했어요. 그런데 정호 형사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이건 부인 명의 카드로 구매한 막국 영수증이고요. 이건 CCTV에 찍힌 구매 장면입니다. 화면에서 세라가 쥐약을 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건 정호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인의 진짜 신분입니다. 윤세라가 아니라 김미영. 이전 결혼 경력 3번. 남편들 모두 의문사. 뭐라고요? 재석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전에 부인이 가져온 홍삼 음료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뭐가 나왔나요? 봉길 씨가 물어봤어요.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사람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 농도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재석이가 세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라야, 이게 정말이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라요. 세라가 울면서 부인했어요. 하지만 그때 정호 형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이건 오늘 촬영된 영상입니다. 노트북 화면에 제 집 거실이 나왔어요. 세라가 컵에 음료를 따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세라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서 컵에 뿌리는 게 보였어요. 하얀 가루였어요. 저건. 세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정호 형사의 말에 재석이가 주저앉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재석이가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재석아, 세라가 엄마 보험 얘기할 때도 그냥
효심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재석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런데 세라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재석 오빠, 오빠도 알고 있었잖아요. 뭐라고? 보험금 받으면 둘이 잘 살자고 했잖아요. 세라가 막말을 쏟아냈어요. 아니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재석이가 발끈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정호 형사가 세라를 제지했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재석 씨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뭐로 확인했는데요? 재석 씨 휴대폰 통화 기록과 위치 추적 결과입니다. 부인이 독극물 구매할 때 재석 씨는 회사에 있었고 관련 대화도 전혀 없었어요. 다행이었어요. 재석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재석 씨가 부인 행동을 의심해서 저희에게 제보한 것도 있고요. 네, 제가 깜짝 놀라서 재석이를 바라봤어요. 엄마, 사실 며칠 전부터 세라 행동이 이상했어요. 자꾸 엄마 보험 얘기하고 병원 검진 받으라고 하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재석아, 그래서 오늘도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온 거예요. 혹시나 해서. 재석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그런데 세라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하,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해? 정호 형사가 물어봤어요. 이전에는 다 성공했는데 이번에만 왜 실패했을까요? 세라가 완전히 돌아버린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남편 때는 쉬웠어요. 그냥 수면제 먹이고 가스레인지 켜놓으면 끝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좀 복잡했지만 사고처럼 보이게 했죠. 세 번째는 브레이크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세라가 소름 끼치는 말들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실패했을까요? 분명히 완벽했는데. 김미영 씨,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정호 형사가 제지했어요. 하지만 아쉬워요. 3억이나 되는 돈이었는데 그 순간 재석이가 펄쩍 뛰었어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재석이가 세라한테 달려들려고 했지만 형사들이 말렸어요. 재석 씨, 진정하세요. 저 여자가 우리 엄마를. 재석이가 울먹였어요. 세라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나갔어요. 봉길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재석이가 봉길 씨한테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3년 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연쇄살인마였다니. 그날 밤 재석이가 제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재석아, 너도 피해자야. 하지만 제가 그 여자를 데려왔잖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겠어? 며칠 후, 세라, 아니, 김미영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증거가 확실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우리 아파트는 더욱 안전해졌어요. 봉길 씨가 있으니까 더욱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재석이도 자주 와요. 이제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겠죠. 재판이 끝난 후 일주일 뒤 정말 통쾌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미영의 이전 사건들이 모두 재수사되기 시작한 거예요. 검찰에서 다른 의문사 사건들도 함께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명숙 여사님, 김미영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이제라도 정의를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정호 형사가 경비실로 찾아와서 얘기해줬어요. 첫 번째 남편 이철수 씨 가족들이 벌써 민사소송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남편 가족들도 연락이 왔어요. 그럼 김미영이 받은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모두 환수 조치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한테 배상하게 되고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김미영이 사람들을 해하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것들이 모두 밝혀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엄마, 큰일이에요. 재석이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사건이 신문에 났어요. 신문 일면에 큼지막하게 제목이 있었어요. 경비원 할아버지가 구한 할머니의 생명, 연쇄살인마 며느리, 시어머니 독살 시도하다 현행범 체포.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최봉길 62 경비원은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왔다. 전직 형사 출신인 그는 박명숙 72 여사의 이상한 증언을 듣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와, 봉길 아저씨 완전 영웅이네요. 재석이가 감탄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명숙 여사님, 오늘 저녁에 입주민 대표 회의가 있는데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왜요? 봉길, 경비원 표창 수여식을 하려고 해서요. 여사님도 함께 받으셔야 해요. 그날 저녁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주민들이 모였어요. 평소에는 서로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처음이었어요. 박명숙 여사님과 최봉길 경비원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입주민 대표가 나서서 말했어요. 두 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우리 아파트가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봉길 씨가 나서서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저희 아파트에 봉길 경비원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다른 아파트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우리 아파트가 제일 안전한 아파트래요. 주민들이 하나둘씩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봉길 씨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재석이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엄마,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회사에서도 이번 일 알고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훌륭하다면서요. 재석이가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엄마, 재석이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뭐야? 저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엄마가 직접 확인해 주세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직접 신원조회까지 해볼게. 우리는 웃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KBS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명숙 여사님,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어요. 경비원과 주민이 힘을 합쳐서 범죄를 막은 모범 사례라고 해서요. 제작진이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기분이셨나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봉길 씨가 있어서 용기가 났어요. 봉길 씨는 어떠셨나요? 명숙 여사님이 워낙 용기 있으셔서 저도 할 수 있었어요.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의 인터뷰가 방송에 나가자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와주세요. 경비원 교육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강연 요청드립니다. 봉길 씨가 갑자기 유명인이 됐어요. 하지만 봉길 씨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경비 일만 할 거예요. 이 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3개월 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재석이가 진짜 좋은 사람을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수진이에요. 수진이라는 여자분이 정말 착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재석 오빠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정말 용감하고 지혜로우신 분이라고요. 저도 어머님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첫인상부터 너무 좋았어요. 수진 씨, 직업이 뭐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몇 년 했어요? 7년 됐어요. 결혼 경력은 처음이에요. 가족, 관계는 부모님과 언니 하나 있어요. 모두 건강하세요. 저는 정말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재석이와 수진이가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결혼식에는 봉길 씨도 특별히 초대했어요. 봉길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재석이가 봉길 씨한테 깊이 인사했어요. 저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보람 있는 일을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주례사를 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두 분의 결합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완성됩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1년 후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어머님,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축하한다. 내년 봄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손자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 봉길 씨가 경비실로 저를 불렀어요. 명숙 여사님, 좋은 소식 있어요. 뭐예요? 김미영이 다른 사건들도 모두 자백했어요. 검찰에서 연락 왔거든요. 정말요? 네.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확정이래요. 정말 시원했어요. 아기는 결국 벌을 받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뭐요? 우리 아파트가 모범 주거단지로 선정됐어요. 시에서 표창도 준대요. 정말요? 네. 주민들과 경비원이 협력해서 범죄를 예방한 모범 사례라고 해서요. 우리 아파트가 유명해졌어요. 이제 새로 이사 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해요. 가장 안전한 아파트라는 입소문이 났거든요. 그리고 어제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김미영의 첫 번째 남편 가족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명숙 할머니님, 죽은 이철수 씨의 어머니였어요. 저희 아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님이 용기 내지 않았으면 저희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구나. 그리고 오늘 아침 봉길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봉길 씨, 정말 고마워요. 무슨 말씀을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어요. 명숙 여사님이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사님, 이제 마음 편하시죠? 네, 정말 편해요. 재석이도 좋은 사람 만났고 손자도 곧 태어나고 다행이에요. 그런데 봉길 씨는 어때요? 가족 만날 생각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 아파트 주민들이 제 가족이에요. 봉길 씨가 웃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아파트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젯밤에는 수진이가 태동을 느꼈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아기가 발로 찼어요. 정말 이미 그렇게 컸어? 네.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곧 손자를 보겠구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그리고 오늘 저녁 재석이네 가족이 저녁 먹으러 온대요. 수진이가 직접 요리를 해서 가져온다고 해요. 어머님, 수진이가 어머님 입맛에 맞는 요리 배우고 있어요. 고마워라. 그런데 신경 쓸 것까지야. 수진이가 하고 싶어 해요. 어머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그 끔찍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봉길 씨 같은 좋은 이웃도 만나게 됐고, 재석이도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가 용감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이제 매일 아침마다 봉길 씨와 함께 아파트를 순찰해요.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거든요. 오늘도 이상 없네요. 명숙 여사님. 네, 평화로운 하루예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네, 내일 봐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내년 봄, 손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생겼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나쁜 사람을 잡았는지 들려줄까? 그 아이가 자라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그리고 용기를 내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걸. 오늘도 새벽 3시 봉길 씨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져요. 이제 그 소리가 들리면 안심이 돼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발소리, 희망을 전하는 발소리, 그 발소리와 함께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1년 후, 봄. 엄마, 병원 가야 해요. 새벽 5시. 재석이의 다급한 전화에 잠이 깼어요. 수진이가 진통이 시작됐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손자를 만나는 날 말이에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봉길 씨가 이미 경비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숙 여사님, 택시 불러뒀어요. 빨리 가세요. 고마워요. 봉길 씨, 나중에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병원에 도착하니 재석이가 분만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는 어때? 지금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온다고. 3시간을 기다렸어요. 재석이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전 9시.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알려줬어요. 아들. 정말요? 네.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재석이가 펄쩍 뛰었어요. 엄마, 아들이에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잠시 후 신생아실에서 손자를 처음 봤어요. 빨갛고 작은 얼굴. 꼭 재석이 어릴 때와 똑같았어요. 도연아, 할머니야. 수진이가 아기 이름을 도연이라고 지었거든요. 도움이 되는 현명한 아이라는 뜻이래요. 좋은 이름이네. 어머님이 용감하게 가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 아이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요. 수진이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서 봉길 씨한테 소식을 전했어요. 건강한 손자 봤어요. 축하드려요. 명숙 여사님, 봉길 씨도 아기 보러 와요. 도연이 할아버지로 모실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와 도연이가 퇴원했어요. 우리 집이 갑자기 활기찬 육아 전쟁터가 됐어요. 엄마, 기저귀 어디 있어요? 분유 좀 타주세요. 도연이가 계속 울어요. 정신없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도연이 100일 사진을 찍는 날, 봉길 할아버지도 같이 찍어요. 수진이가 봉길 씨를 불렀어요. 제가 껴도 되나요? 당연하죠. 도연이 생명의 은인이신데. 사진 속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도연이가 제 입술을 보며 하미처럼 들리는 옹알이를 했어요. 모두가 동시에 웃었죠. 우리 도연이가 벌써 할미 찾네.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우리 도연이 할머니 알아보네. 도연이가 제게 손을 뻗으며 웃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도연이가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엄마, 봐요. 도연이가 걸어요. 재석이가 소리쳤어요. 아장아장 걷는 도연이를 보니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어요. 2년 전만 해도 며느리한테 죽을 뻔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할머니가 되어 있다니. 어느 날 오후 도연이를 데리고 아파트 놀이터에 나갔어요. 할미, 놀자. 도연이가 제 손을 잡고 미끄럼틀로 갔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혹시 박명숙 여사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아, 저는 15동에 사는 김정숙이에요. 여사님, 소문 많이 들었어요. 무슨 소문요? 며느리한테 속아서 죽을 뻔한 거 용감하게 이겨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아파트에서는 거의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리고 경비원님도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최고예요. 맞아요. 이제 우리 아파트는 정말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됐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님, 내년에 둘째 생각하고 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좋지. 도연이도 동생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석이도 찬성했어요. 그럼 내년에는 손자 둘이겠네? 네. 어머님이 더 바빠지실 거예요. 바빠도 좋아. 이런 행복한 바쁨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야. 그리고 며칠 전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김미영의 첫 번째 남편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명숙, 언니, 이제는 절 언니라고 부르세요. 재판 끝났어요. 김미영은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보험금도 모두 돌려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거예요. 언니 덕분에 저희 아들이 억울함을 풀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어제 봉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명숙 여사님, 우리 함께 자원봉사 어떠세요? 자원봉사요?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안전교육 봉사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 경험을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조심하셔야 하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우리가 겪은 일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다니.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 가기로 했어요. 어르신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 강의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보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도연이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봉길 씨를 보고 말이에요. 할아버지, 도연이가 봉길 씨한테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족 같았어요. 우리 도연이 할아버지 알아보네. 봉길 씨가 도연이를 안고 웃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니 봉길 씨가 쑥스러워했어요. 무슨 말씀을요? 도연이는 엄마, 아빠를 닮아서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후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재석이가 회사에서 또 승진했어요. 엄마, 부장 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회사 사람들이 저 정말 신뢰해줘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재석이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진이도 육아휴직 끝나고 학교로 복직했어요. 어머님,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내 이야기를? 네, 용감한 할머니 이야기로요. 아이들이 정말 감동했어요. 어머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정호 형사였어요. 명숙 여사님, 안녕하세요. 어머, 정호 형사님, 근황 여쭤보러 왔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고요. 무슨 소식인데요? 김미영 사건이
경찰청 모범 수사 사례로 선정됐어요. 여사님과 봉길 씨 덕분이에요. 정말요? 네. 그래서 표창장 전달하러 왔어요. 우리 집에는 이제 표창장이 걸려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상보다도 도연이의 웃음소리가 제일 소중해요. 할미, 놀자. 도연이가 제 손을 잡고 끄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어젯밤 봉길 씨와 함께 야간 순찰을 돌았어요. 명숙 여사님, 2년 전 이맘때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위기가 있었기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됐어요. 가족의 소중함, 이웃의 고마움, 그리고 용기를 내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것도요. 우리는 조용한 아파트를 돌면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각 집마다 켜진 따뜻한 불빛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 그 공간들, 그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오늘 아침 도연이가 말했어요. 할미, 나 할미 좋아. 할머니도 도연이 제일 좋아. 할미는 용감해. 응. 할머니는 용감해. 나도 용감해질래. 그래. 우리 도연이도 용감한 사람이 되자.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이제 매일 아침 도연이의 웃음소리로 하루가 시작돼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마무리돼요. 새벽의 발소리, 희망을 전하는 발소리, 누군가를 지키는 발소리. 그 소리와 함께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그리고 용기를 내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걸.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모든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내년이면 둘째 손자도 태어날 예정이에요. 더 바쁘고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도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할머니가 들려준 이 이야기를 기억할까요? 용기를 내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걸 말이에요. 새벽 3시. 오늘도 봉길 씨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사랑하는 가족들, 믿을 수 있는 이웃, 이 모든 게 기적 같은 선물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도연이의 웃음소리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할미, 일어나. 그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아요.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저희 작은 채널까지 와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